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정보 능력의 두 번째 하위 능력인 정보 처리 능력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한국산업인력공단 국가직무능력표준원장 김진실입니다. 자, 우리 정보 처리라는 것은 우리 직업 생활에서 필요한 정보를 수집하고 또한 분석해서 의미 있는 정보를 찾아내고 또 찾아낸 정보를 업무 수행에 적절하도록 이제 조직하고 관리하는 능력이고요. 또 오늘날 같이 정보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는 실정에서는 우리 문제 해결에 필요한 정보를 찾고 선택할 수 있는 능력과 또한 찾은 정보를 문제 해결에 잘 적용할 수 있는 능력이 매우 중요하죠. 그래서 오늘은 효과적인 정보 수집 및 정보 분석 방법을 한번 알아보고요. 효율적으로 정보 관리를 어떻게 해야 될지, 또한 또 사이버 공간에서 지켜야 할 예절과 개인정보 유출 방지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정보 수집 및 분석과 가공, 정보 수집의 왕이 되는 법. K씨는 업무 수행에 앞서 필요한 정보를 수집하기로 하였다. 정보를 효과적으로 수집하기 위한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자. K씨는 업무를 위해 정보를 수집하였지만 그것이 모두 의미 있는 정보는 아니었대요. 그래서 수많은 정보 중에서 필요한 부분을 분석하여 목적에 맞도록 정보를 가공하여야 의미 있는 결론을 도출해낼 수 있다. 정보를 분석하고 가공하는 것은 왜 중요한 것일까? 한번 생각을 해보자. 이제 이런 내용이에요. 자, 우리 사례에서는 우리 정보 수집의 왕이 되는 법에 대해서 나왔는데, 첫 번째, 뉴스를 외워라. 이렇게 나왔네요. 자, 그 많은 뉴스를 뭐 어떻게 외우겠습니까? 일단 뭐 NHN 주가가 떨어졌대요. 라고 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대충 우리가 얘기를 하죠. 주가 떨어졌대요. 오늘 날씨 어떻대요? 그렇다기보다는 오히려 구체적으로 이제 얘기를 하면 훨씬 그게 정보로서 역할을 한다는 거죠. 대충 뭐 주가가 떨어졌대요가 아니라 외국인 투자자들이 이익 환수를 위해 100억 원 가량의 주식을 매도했고, 이에 따라 NHN 주식이 4포인트 하락했대요. 이런 식으로 이제 외워서 얘기를 하면 이건 굉장히 의미 있는 정보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세상의 모든 뉴스가 중요한 것은 아니지만 최소 하루에 한 개의 뉴스는 중요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하루에 한 개씩 정말 자신에게 중요한 뉴스는 한번 외워서 이것을 한번 여러분들이 입에서 이렇게 설명할 수 있도록 그 수준까지 한번 해보면 좋지 않을까, 이제 이런 내용이고요. 이런 식으로 이제 외움으로써 쌓인 지식은 해당 뉴스의 흐름과 개연성을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첫 번째 그런 하나의 팁이었고요. 또한 두 번째, 정보 수집을 잘하기 위해서는 관련 기사를 읽어라. 자, 포털이나 뉴스 사이트는 거의 대부분 어떤 기사에 관한 관련 기사 목록을 제공을 합니다. 만약 외워야 할 기사를 발견한다면 반드시 관련 기사를 읽어야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만 딱 한 기사만 읽을 게 아니라 관련된 기사를 쭉 봐서 전체적으로 이게 신뢰도를 높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관련 기사는 외워야 할 기사의 배경 설명이나 관련 업체, 관련 사건을 알려준다. 관련 기사를 읽음으로써 좀 더 쉽게 핵심 기사를 이해하고 외울 수 있다. 관련 기사를 읽어야 하는 매우 중요한 이유가 있는데 수집한 정보를 다각적으로 분석할 수 있다는 것이다. 입니다. 그리고 정보 수집의 왕이 되기 위해서는 또 세 번째, 숫자를 외워라. 숫자를 뭐 몇 포인트 떨어졌다, 그 사람은 이건 몇 퍼센트다 뭐 하면서 정확하게 숫자까지 같이 얘기를 하면 굉장히 신뢰도도 높아지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알아야 하는 숫자를 모르고 있다면 상당히 문제가 있다. 왜냐하면 숫자는 정보 수집의 기준점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정확한 숫자를 알아야 수집한 정보의 가치를 판단하여 재정렬할 수 있다.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을 넘어서는 SNS 서비스를 개발하고 싶다면 그들이 확보하고 있는 사용자 숫자와 하루 방문자 정도 숫자는 외울 필요가 있다. 앞으로 이제 홈페이지 아니면 뭐 여러분들이 신제품 우리 홈페이지를 어떻게 개선하고 싶은데 현재 방문자 수는 그렇고 사용자 수는 이렇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개선을 해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훨씬 더 신뢰도가 높아진다는 거죠. 그리고 네 번째는 정보원. 그러니까 만약에 뉴스라면 어느 신문에 누구 기자가 쓴 그런 기사다. 이런 식으로. 그 기자는 이러이러한 류의 전문성이 있다. 그래서 이 친구가 쓴 이 기사는 신뢰가 있다 하면서 그 정보원을 함께 외울 필요가 있다는 거죠.
뉴스는 누가 쓰는가? 분명 사람이 쓴다. 만약 여러분에게 정말 도움이 되는 기사를 발견했다면 그것을 쓴 사람의 이름을 외워둬라. 아마 그 사람은 이전에도 그랬고 앞으로 그런 류의 기사를 또 쓸 가능성이 있다. 가끔 그 기자의 이름으로 뉴스를 검색해서 한 번에 살펴보는 것도 좋다. 정보는 웹사이트가 만드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만든다. 웹사이트는 정보를 쌓아두는 창고일 뿐이다. 창고 앞에 서서 드나드는 모든 물건을 체크하지 말라. 누가 좋은 물건을 들고 다니는지 알고 있으면 된다. 이죠. 야, 정보원을 함께 외워라. 굉장히 중요하죠. 또 메신저 홈 트레이닝? 그럼 이젠 메신저로 척척. 그러니까 인터넷 메신저를 통해서 주식 거래 시스템이 확대되고 있다. 여러분들이 이제 그 주식 거래는 요즘 최근 젊은 직원들도 많이 하고 있는데 지난달 무슨 증권은 MSN 메신저를 통한 주식 거래 시스템을 오픈했다. 메신저를 통한 주식 거래는 별도의 홈 트레이딩 시스템을 설치하지 않고도 MSN 메신저를 이용해 손쉽게 주식 매매와 계좌 조회 등이 가능하다. 땡땡 증권의 조재영 팀장은 단순 대화 기능이나 파일 전송 등에 주로 이용되는 메신저에 트레이딩 시스템을 연계해 금융 뉴스와 관심 종목 뉴스를 한눈에 볼 수 있도록 했다며 메신저 주식 거래 시스템은 주식 매매의 새로운 수단으로 자리매김할 것이다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정보 수집 및 이제 분석과 가공에 대해서 지금 사례를 계속 알아보고 있는데요. 일본 기업의 정보 분석. 자, 수년 전 일본의 한 종합상사의 원목 담당자는 러시아의 농산물 작황이 부진하다는 정보를 입수하였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나는 원목을 파는 사람인데 지금 러시아가 농산물 작황이 부진해. 그래서 이거랑 연결을 지금 보통 사람들은 못할 수 있지만 이 친구는 이제 철저하게 분석을 했다는 거예요. 이 정보를 논리적으로 분석하여 업무를 활용함으로써 큰 효과를 얻었대요. 일단 그 친구는 러시아의 농산물 작황이 부진하니 곡물을 수입할 것이고 이러한 곡물 수입을 위해 자금이 필요한데 보유 외환이 이제 부족해서 금을 매각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라고 예측을 했대요. 그래서 러시아의 곡물 도입을 위해서 보유금의 국제시장 매각은 일시에 또 다량의 금이 공급되는 것을 의미하므로 이제 국제 금 시세의 하락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예측을 했대요. 금 시세 하락은 러시아로 하여금 더 이상 금 매각을 통한 자금 조달을 어렵게 만들 것이므로 다른 자원인 원목도 팔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원목 매각이 불가피하게 될 것이다. 결국 국제 원목 값이 하락할 것이라고 시나리오를 그릴 수가 있었대요. 이에 따라서 원목 가격이 하락하기 전에 자사가 보유한 원목을 제값에 빨리 국제시장에 매각함으로써 적정 이윤을 확보할 수 있었다. 이는 농산물 작황이라는 단순 정보보다 이를 분석해서 영업에 더 중요함을 보여주는 예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한 정보로서가 아니라 이것을 의미 있는 정보로 가공해서 활용을 했다. 이제 이런 사례고요. 또 경쟁사의 핵심 정보 분석. 경쟁 전략 등의 효과적인 수행을 위해서 상대 기업의 조직 구조 등에 대해서 정보가 필요한 경우는 매우 많죠. 근데 상대 기업에서는 사내 조직 구조를 외부에 쉽게 노출시키지 않고 있죠. 그래서 이 정보를 몰래 빼내오면 이게 불법적인 경우가 있죠. 그래서 흔히 기업들의 전화번호부는 공개되어 있는데 이런 조직 같은 경우는 잘 이렇게 공개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공개된 전화번호만이라도 분석을 해서 상세한 기구표를 작성을 할 수 있대요. 사실 특정 회사의 전화번호부만이라도 입수해서 몇 개 기업의 조직도와 전화번호를 유심히 관찰하게 되면 상세한 기구표를 작성할 수 있는 방법을 그리 어렵지 않게 발견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즉, 약간의 훈련을 통해 이러한 분석 능력을 습득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런 사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한번 그 앞에 있는 사례처럼 하나의 정보를 갖고 여러분들이 보고서를 작성하는 그 일련의 과정도 여러분들이 한번 해보시기 바라요. 그래서 오늘 하늘이 푸르다 이런 단순한 사실이 있다면 그럼 비는 내리지 않겠네? 그럼 우산은 놓고 와야겠다. 그 도로는 혼잡하지 않으니까 차를 다 사람들이 끌고 올 것 같아? 그럼 차가 많이 막힐 거야? 하면서 이런 식으로 이렇게 좀 시나리오를 한번 작성을 해보는 그런 연습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정보는 왜 필요할까? 정보의 활용은 의사결정을 하거나 문제의 답을 알아내고자 할 때 가지고 있는 정보로는 부족해서 새로운 정보가 필요하다는 상황을 인식하는 순간부터 시작되죠.
필요한 정보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고민하면서 찾아 나가는 과정을 거치면서 필요한 정보와 필요하지 않은 정보를 또 가려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정보는 어디서 수집할까? 크게 정보원은 1차 자료와 2차 자료가 있는데 주로 1차 자료에서 많이 이제 활용을 하죠. 우리가 논문이라던가 단행본이라던가 연구보고서라던가 특허 정보, 표준 및 규격 자료, 레터 이런 거고요. 2차 자료는 1차 자료들을 다 모아놓은 무슨 사전, 백과사전, 영감, 편람, 서지 데이터베이스 이런 것을 말합니다. 정보 수집을 잘하려면 첫 번째, 우리가 이제 인포메이션이 있고 인텔리전스가 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번역되는 정보라고 번역되는 것은 인포메이션이고요. 다른 하나는 인텔리전스도 사실은 정보라고 이제 번역되기도 하죠. 자, 이 어떤 차이가 있는지 한번 알아보죠. 자, 인포메이션은 하나하나의 개별적인 정보를 말하고요. 이에 반해서 인텔리전스라는 것은 정보가 워낙 많은데 그 인포메이션 층에서 몇 가지 선별해 그것을 연결시켜서 뭔가 판단하기 쉽게 도와주는 하나의 정보 덩어리, 보다 더 가치 있는 정보 덩어리라고 얘기할 수가 있어요. 이것도 좀 잘 활용하시고요. 그 다음에 선수, 필승, 공격은 최대의 방어라는 말이 있다. 정보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다. 다른 사람보다 1초라도 빨리 정보를 쥔 사람이 우위에 서게 된다. 입니다. 그리고 머릿속에 서랍을 많이 만들자. 그러니까 아무리 정리박스라는 게 물리적인 것에 사용한다 해도 자기 서랍 속에 이렇게 서랍을 만들어 두지 않으면 정리도 되지 않을 뿐더러 정보 수집을 효과적으로 할 수 없을 것이래요. 그러니까 여기에 문학, 철학, 예술, 경제, 시사 하면서 이렇게 좀 정보의 스트럭처 구조를 딱 만들어 놓고 정보를 그때그때 넣어놓고 그때그때 활용할 수 있으면 훨씬 더 유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정보 수집용 하드웨어. 그러니까 사람의 기억력이라는 것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런 하드웨어를 활용할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컴퓨터 파일도 폴더도 그냥 무분별하게 그냥 바탕화면 다 파일을 놓지 말고 이걸 또 이게 좀 정리를 할 필요가 있는 거죠. 이게 회계면 회계, 인사면 인사, 복무면 복무, 아니면 우리가 하는 기술이면 기술, 여러분들이 하는 디자인이면 디자인 이런 식으로 좀 정리해서 구분해서 유형을 구분해서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정보 분석 절차라는 것은 이제 여러 정보들을 상호 관련 지어서 새로운 정보를 생성해내는 거기 때문에 문제 분석 과제 발생하고 과제를 요구를 분석해서 조사 항목 선정해서 관련 정보를 정보 수집 정보를 분류해서 항목별로 분석해서 결론하는 이런 프로세스가 있고요. 수집 정보들을 서열화하기도 하고 구조화하기도 해서 다양한 방법들로 여러분들이 분석 가공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정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내용인데요. 기획팀 직원인 L씨는 관련 문헌을 엑셀 파일로 정리하여 관리하고 있고 인사팀 직원 S씨는 색인 카드를 활용하여 직원들의 개인정보를 관리하고 있다. 이처럼 정보를 관리하기 위한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다. 또한 수집된 정보가 모두 유용하거나 활용 가능한 것은 아니다. 정보를 목적에 맞도록 가공하고 적절하게 활용해야 한다. 효과적인 정보 관리와 정보 활용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자. L씨의 도서 목록표. N사의 L씨는 평소에 업무 보고서를 작성할 일이 많다. L씨가 담당하는 업무는 주로 관련 문헌을 찾아 정리하는 일이므로 보고서를 작성하기 위해서는 도서를 많이 구입할 수밖에 없다. L씨는 보고서를 쓰기 위한 책을 저자와 출판일, 제목, 출판사 순으로 기술한 후 저자의 가나다 순으로 배열을 하여 엑셀 파일로 저장을 하여 두었다. 또한 주제별로 또 이제 구분하여 유사한 주제의 업무 지시가 있을 경우 바로 관련 문헌을 찾을 수 있게 정리해 놓았다. 이렇게 찾은 정보를 6년간 계속 정리해 놓았더니 새로운 업무가 있어도 관련 문헌을 찾는데 시간을 허비하지 않게 되었다. 입니다. L씨는 도서 목록표를 만들었고, 이제 S씨는 색인 카드. 여러분들이 이렇게 큰 책에 이렇게 색깔별로 주제를 이렇게 좀 구분할 수 있도록 꽂아놓는 카드 아실 텐데요. L사의 인사부서에 근무하는 S씨는 직원들의 개인정보를 관리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L사에 근무하는 직원은 수천 명에 달하기 때문에 S씨는 주요 키워드나 주제어를 가지고 직원들을 구분한 색인 카드를 활용해 정보를 관리하고 있다. 색인 카드의 색인어에 따라 직원들의 정보를 구분하여 관리하다 보니 찾을 때도 쉽고 내용을 수정할 때도 보다 간편하게 되었다. 입니다.
물건은 못 버려도 쓸모없는 정보는 버릴 수 있다. 자, 정보가 너무 많죠. 그러니까 필요한 정보만 쓰고 필요 없는 정보는 또 버려야 되는데 너무 많은 것을 머릿속에 두어도 또 부하가 걸리면 또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늘 방대한 정보와 전투를 하고 있다. 매일 아침 텔레비전 뉴스를 보고 신문도 읽는다. 어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세상 돌아가는 일을 모르면 회사에서도 상식을 의심받게 될 수 있다. 고객과의 대화도 어려워진다. 그렇게 아침 식사를 거르는 한이 있어도 신문만큼은 읽고 출근한다는 직업인들이 많다. 하지만 뉴스만이 정보는 아니다. 출근하면 동종업지, 지나 잡지도 읽고 현재 무슨 일이 진행되는지에 대한 정보를 알려고 애쓴다. 4차 산업혁명이 진행되고 있는 오늘날에는 모든 직종에서 스마트 기기를 비롯해 IT 기술, 인터넷 등을 빼놓을 수 없게 되었고 업무 평가도 속도로 결정하고 있다. 정보를 미련 없이 활용하지 않으면 업무가 뜻대로 진행되지 않는다. 하지만 밀려오는 정보량은 점점 늘어만 간다. 쌓이는 이메일, 회의에 쓸 이 기획자료, 시장조사 리포트, 회사의 업무 보고서 등 좌우를 둘러봐도 정보투성이다. 정보는 입수한 시점에서는 그 가치가 결정되지 않는 성질이 있기에 우리는 언제 사용할 줄 모르는 채 정보를 쌓아두기만 한다. 오늘의 뉴스가 몇 주일 후에 고객과의 대화에서 나올 수도 있다. 그러나 정보가 쌓이게 되면 어떤 것이 도움이 되는지 점점 판단력이 둔해진다. 그렇게 되면 업무에 도움이 되는 플러스 정보와 도움이 되지 않는 제로 정보를 함께 보존하는 결과가 된다. 그 결과 악순환이 거듭되어 정보는 갈수록 쌓이기만 한다. 모든 정보가 다 활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모두 유용한 것도 아니다. 수직 관리한 정보 중에 도움이 되지 않는 제로 정보는 주저없이 버려야 한다. 여러 가지 방법으로 정보를 버리다 보면 오히려 플러스 정보가 될 수도 있다. 자, 여러분들 이메일도 굉장히 많은 정보들이 오죠. 그거 다 여러분들 읽습니까? 뭐 다 열어봅니까? 버릴 거 확실하게 버리고 해야죠. 삭제할 거 삭제하면서 관리를 하자. 뭐 이런 내용이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동적인 거, 계속 변화하는 게 있고, 정적인 거, 조금 이제 스테이블한 것도 있고, 그리고 정보가 있고, 물건들이 있죠. 여러분들 오래된 식료품, 이런 건 뭐 변하는 거, 또 뉴스 프로그램, 컴퓨터, 잡지, 인터넷 기사, 유튜브 영상, 화장실용 휴지, 뭐 이런 이제 등등 여러 이제 이런 보기 중에서, 과연 동적이면서 정보인 것은, 동적인 거면서 물건인 것은, 정적인 거면서 정보인 것은, 정적인 거면서 물건인 것은 이것을 한번 구분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동적인 정보는 변화하는 것은 빨리빨리 이제 버려야죠. 그리고 이제 정적이면서 뭐 물건 같은 거는 오래 둬야죠. 뭐 컴퓨터나 여기 어떤 거예요. 뭐 스마트폰 이런 거. 그리고 오래된 식품, 동적이면서 뭐 식품 같은 것도 오래된 건 빨리 버려야죠. 이거 좀 이따 다시 할게요. 자, 목록. 아까 도서 목록에 정리한 것처럼 목록을 이용한 정보 관리도 있고, 색인을 이용해서 주요 키워드나 주제어를 가지고 소장하고 있는 정보를 관리하는 방식이 이제 색인을 이용한 정보 관리입니다. 색인어, 위치, 어디에 있는지, 또 색깔별로 구분을 하는 거고요. 또 시간적 기준. 그러니까 정보의 발생 시간별로, 또 주제에 따라서, 그리고 기능에 따라서, 그 다음에 유형에 따라서 이렇게 정보를 구분할 수도 있는 거고요. 정보 활용 형태는 정보를 그대로 활용할 수도 있고, 또 그대로 활용하되 일정한 형태로 표현해서 활용할 수도 있고, 정리, 분석, 가공하여 활용할 수도 있고, 정리, 가공, 활용하되 일정한 형태로 표현하여 활용할 수도 있고, 재표현하고 보존, 정리해서 활용할 수도 있고, 뭐 등등 다양한 방법이 있어요. 자, 아까 사례에서 봤던 이런 것을 동적인 정보는 미련 없이 버린대요. 또 동적이면서 이제 좀 썩은 이런 오래된 식료품 같은 미련 없이 버린대요. 그리고 이제 정적인 것은 정적이면서 정보이면서 생각하고 보존하고 또 정적이면서 물건인 것은 좀 정성을 들여서 사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모든 정보는 유용하며 활용 가능한 것인가? 정보는 크게 동적 정보와 정적 정보가 있는데 동적 정보는 시시각각으로 변하는 정보이기 때문에 또 그 반면에 이제 보존되어서 오래 멈춰 있는 정보를 정적 정보라고 해요. 그러니까 신문이나 텔레비전 뉴스는 상황에 따라서 수시로 변하기 때문에 동적 정보입니다. 반면에 잡지나 책에 있는 이런 정보는 정적 정보이죠. CD-롬이나 이제 USB에 수록되어 있는 영상 정보도 일정한 형태로 보존되어 언제든지 동일한 상태로 재생할 수 있기 때문에 정적 정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문제되고 있는 것은 동적 정보. 너무 많은 정보가 있죠. 이런 것은 밀려와서 쌓이기만 하는 그런 정보의 대부분은 동적 정보이다. 그래서 오히려 정보를 입수한 그 자리에서 판단에 처리해서 미련 없이 버릴 수 있다는 점이 동적 정보의 특징이다. 시의적절하게 동적 정보를 수직 관리하고 활용하는 것이 더욱 중요합니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이제 그 인터넷을 활용하고 컴퓨터를 활용하는 데 있어서 지켜야 될 에티켓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이버 공간에서는 우리가 얼굴을 서로 모르기 때문에 더욱더 이 에티켓을 지켜야 한다. 이제 이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사내 인터넷 게시판에서 익명의 누군가가 자신에 대한 유언비어를 올려놓은 것을 보고 매우 불쾌했던 기억이 있다. 인터넷 게임에서의 네티켓 결여. 직업인 A씨는 바쁜 업무 관계로 인터넷을 자주 활용하지는 못하는 편이다. 오랜만에 휴일날 A씨는 온라인 인터넷 게임을 즐기고 있다. 그런데 상대방이 계속 말을 걸어오는 것이 아닌가? 그런데 A씨가 계속 게임에서 이기자 상대방이 온갖 임에답지 못할 욕을 하였다. A씨는 이런 경우가 적은 편이 아니었다 하면서 아무리 얼굴도 안 보이고 이름도 모르는 사이지만 요즘 네티켓이 너무 없다. 이런 문제를 얘기를 했고요. N사의 개인정보 유출. N사는 자사 회원인 G씨의 개인정보를 G씨의 동의 없이 유관회사인 S사에 제공하였으며 S사는 G씨에게 광고성 이메일을 수차례 발송하였다. G씨는 S사의 개인정보를 얻은 경위를 확인한 결과 N사로부터 유출된 것임을 알고 법원에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법원은 G씨의 사생활 비밀과 자유를 침해했고 정신적 고통을 주었다며 N사와 S사의 손해배상을 판결하였으며 정보통신부는 N사를 고발하고 S사에는 과태료를 부과했다. 개인정보 유출. 그래서 인터넷이 이제 좋은 점도 있지만 역기능도 상당히 많이 있죠. 이런 식으로 이제 개인정보 유출한다던가 사이버 폭력 뭐 이런 거. 그래서 이런 부분을 한번 적어 보시고요. 자신도 모르게 개인정보가 유출되고 있는 점이 있는지도 한번 활동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그 작성을 한번 해보시기 바래요. 자, 사이버 공간에서 지켜야 할 예절을 우리가 네트워크 플러스 에티켓에서 네티켓이라고 합니다. 전자우편을 통해서 사용할 때, 우리 이메일 사용할 때 필요한 네티켓은 메시지는 가능한 짧게 요점만, 또 메시지 보내기 전에 주소가 올바른지 확인하고 제목은 메시지 내용을 함축해 간략하게 써야 하고 메시지 끝에 서명 같은 거 또 너무 길지 않도록 그리고 정중함을 지켜야 되고요.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 언어 같은 거는 쓰지 말아야죠. 또한 온라인 대화, 채팅할 때도 네티켓은 마주보고 이야기하는 마음가짐으로 해야 되고 대화방에 들어가면 지금까지 진행된 대화의 내용과 분위기를 경청하고 엔터키를 치기 전에 한 번 더 생각하고 광고, 홍보 등을 목적으로 악용하지 말아야 되고요. 유언비어, 속어, 욕설은 삼가고 상호 비방의 내용은 금해야 됩니다. 또한 게시판을 사용할 때의 네티켓은 글의 내용은 간결하게, 요점만 간단히, 또 제목에는 글의 내용을 알 수 있도록, 그리고 글의 내용 중 잘못된 것이 있으면 빨리 수정하고, 타인의 의견에 무조건적인 비방, 비판, 유언비어 남기지 말고, 게시판의 주제와 관련 없는 내용은 사용하지 말고, 또 공개 자료실에는 음란물 같은 거 올리면 안 되고요. 상업용 소프트웨어 올리지 말아야 되고, 공개 자료실에 등록한 자료는 가급적 압축해서 올려야 되고 사전에 바이러스 감염 여부를 확인해야 되고 유익한 자료 받았을 때는 감사의 편지 보내야 되고 또 인터넷 게임할 때는 상대방을 존중해서 경어를 사용하고 인터넷 게임에 너무 집착하지 않아야 되고 온라인 게임은 온라인상에 오락으로 끝나야 되고 게임 중에 일방적으로 퇴장하는 것은 무례한 일이고 일종의 스포츠맨이기 때문에 스포츠맨십을 가져야 되고 또 인터넷의 역기능과 유의할 사항은 불건전 정보가 유통되기도 하고 또 컴퓨터 바이러스 이런 부분이 있죠. 그래서 컴퓨터 바이러스 예방법은 출처가 불분명한 전자우편 첨부 파일은 백신 프로그램 바이러스 검사 후 사용하고요. 웬만하면 열지 않아야죠. 그리고 실시간 감시 기능이 있는 백신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정기적으로 업데이트하고 또 바이러스가 활동하는 날에는 시스템을 사전에 미리 검사하고 정품 소프트웨어를 구입하고 중요한 파일은 습관적으로 별도의 보조기억 장치에 미리 백업해 놓고 프로그램을 복사할 때는 바이러스 감염 여부를 확인하고 그리고 여러분 사이버 이제 언어 폭력은 뭐 욕설, 비방, 성적 욕설, 뭐 유언비어, 뭐 악성 댓글이 있고 사이버 성폭력, 수치심을 주는 이런 사이버 성폭력도 굉장히 큰 범죄입니다. 그리고 인터넷 중독, 저작권 침해, 해킹, 개인정보 유출 이런 부분이 우리 사이버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범죄인 거죠. 그래서 이런 것을 잘 여러분들 유념해야 되고 특히 개인정보 유출 같은 경우는 개인정보에는 여러분들 그냥 일반 정보도 있고 가족과 관련된 거, 교육, 병역정보, 부동산, 소득, 기타 수익정보, 신용정보, 고용정보, 법적정보, 의료정보, 조직정보 이런 부분이 다 개인정보, 개인을 판별할 수 있는 정보
이것은 개인 동의가 없으면 절대 쓰면 안 됩니다. 그래서 개인정보 유출 방지를 위해서는 회원 가입 시 반드시 이용 약관을 읽어야 돼요.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그냥 동의 할 때 그 안에 어디에 다 이렇게 뭐 활용할 수 있다 이런 게 있을 수도 있으니까 약관도 반드시 읽으시고 또 이용 목적에 부합하는 정보를 요구하는지 확인해야 되고 비밀번호는 정기적으로 교체해야 되고 정체불명의 사이트는 멀리하고 가입 해지 시 정보 파기 여부를 확인해야 되고 뻔한 비밀번호를 쓰지 말아야 합니다. 자, 오늘은 이 정보 능력의 두 번째 하위 능력인 우리 정보 처리 능력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